Thank you, Todd. Thank you, Michael.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토드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AI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뒤에서 좀 기다리니까 앞에 높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올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분들보다 크리테오를 좀 더 오래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시장은 더 잘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개입니다. 발표 중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을 넣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사진입니다. 저를 찍으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세션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만한 내용을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크리테오와 협업하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2024년도 4분기에 122명의 고객과 에이전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크리테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3분의 1의 고객분들께서 AI 역량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대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팀이지만 고객 미팅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만나본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팅에 가서 AI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래서 크리테오 AI가 뭔가요? 그리고 그게 저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So what? 그리고 좀 데이터를 좀 보여주세요. Show me the data.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이밍에 저쪽에 계신 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착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하게 보이는 AI를 사용하면서 감탄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 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AI도 있습니다. 저희 크리테오 AI가 바로 보이지 않는 AI입니다. 저희 보이지 않는 AI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정밀하게 실행을 하는 AI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점만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약점으로는 절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크리테오 AI랑 무슨 상관일까요? 크리테오 AI는 성과를 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감탄과 환호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크리테오 힘은 AI고 그 AI는 바로 성과로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 크리테오 코리아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의 협업 덕분입니다. 크리테오의 힘인 AI를 통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매 전환율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24%를 성장을 했습니다. 전환 단가 또한 가파르게 감소를 했습니다. 연평균 25%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성장의 핵심에는 크리테오 AI가 있었습니다. 크리테오 AI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에 불스온샷을 좀 넣어보려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상세 페이지에 과거의 자사 상품과 최신 상품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우리 과거의 AI 엔진과 최신 AI 엔진을 비교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AI에서요, 유사한 광고비 성과 안에서 훨씬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 전환율이 81%가 높았고요. 로아스가
25%가 높았습니다. 방문율은 16%가 높았습니다. 저 또한 사실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실제 고객 케이스도 있습니다. 야나도 고객 같은 경우에는 크리테오 AI의 유저 타겟팅을 이용해 가지고 전환율이 무려 138%나 증가했습니다. 전환 단가가 34%나 감소하고 개선됐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주변에 계시는 저희 크리테오 직원분들에게 요청하시면 추후에라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놀랄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크리테오 AI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크리테오 AI 랩입니다. 2018년도 공식 런칭을 했고요. 현재 120명 이상의 리서처와 연구원들이 AI의 성능과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KNN이라는 혁신적인 AI를 개발해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퍼포먼스 보트입니다. 말 그대로 성과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내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엔진의 기능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희 한국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고객들의 니즈를 전달하고 테스트하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롤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젠 AI입니다. 젠 AI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기능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딥KNN에 대해서 살짝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은 아니면 저희 AI 블로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특히 딥KNN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 사진처럼 훌륭한 내용들이 되게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KNN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왜 딥KNN을 개발하게 됐는지 이유를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안에는 10만 개의 AI 모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AI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비실시간 강화 AI입니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컨텐츠를 만들고 오디언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광고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등 그런 거를 담당하는 AI입니다. 이 AI에는 확장성에 큰 문제가 없어요. 저희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시간 의사결정 AI입니다. 저희는 1초에 1200만 개의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전 세계에 계신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성과를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양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큰 어떤 숙제면서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 문제는 결국은 저희가 정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에 있습니다. 결국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예측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는 하루에 1200만 개의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사람의 그 뇌 구조랑 비슷하게 러닝한다는 딥러닝 AI와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의 데이터 처리 방식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융합해서 만든 게 바로 딥KNN입니다. 쉽게 말해서 챗GPT에서의 그 데이터 검색 기능과 인간의 뇌처럼 학습한다는 딥러닝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이 AI입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또 여러분의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젠 AI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젠 AI는 배너를 쉽게 만드는 AI입니다. 텍스트나 버튼 클릭만으로 보시는 것처럼 멋지게 배너를 만들 수 있는 AI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이미지 광고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희 내부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유저의 방문율이 20%나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배경을 추가하는 AI입니다.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배경에 다양한 배경을 넣는 AI입니다. 아마 더 많은 클릭을 기대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고 실제로 테스트에서 CTR이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AI가 고도로 발전했고 사실 저희 성과도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AI 개선이 필요할까요? 앞서 토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테오는 왜 계속 AI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여정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구매 여정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2024년도에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고객분들은 상품을 사는데 정말 많이 쳐다보십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하나를 사는데 4개 이상의 사이트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45%나 됐습니다. 글로벌 업계도 33%로 높았는데 한국 고객분들은 정말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이트를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보고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크리테오 광고를 클릭한 유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소비자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살 것인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광고를 클릭한 유저들이 3개월 동안 보지도 않았던 상품을 사는 비율이 80%나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광고가 무언가를 제안해서 그 새로운 상품을 살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고객들은 끝없이 비교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탐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고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광고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명했던 실험 하나가 바로 자종크의 노출 효과 실험이었습니다. 자종크 교수님은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노출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호감도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호감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의 효과를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광고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광고를 노출한 유저와 광고를 노출할 수 있었지만 노출하지 않은 유저를 최대한 공평하게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를 본 유저 그룹에서 상품 페이지를 방문하는 비율이 200%가 높았고요. 배스켓에 담는 비율이 92%, 상품 구매가 45%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광고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엄청난 데이터의 양과 의사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이 실시간인 시대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SNS를 하다가 채팅을 하다가 심지어 은행 앱에 들어가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그널이 존재하고 저희 크리테오는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AI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테오는 1초에 1200만 개의 예측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처리한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하루 데이터만 보더라도 하루에 저희가 상품 추천에 사용하는 상품의 개수가 1억 4천 개가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활성 유저가 3,800만 명이 되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비딩의 개수가 하루에 130억 개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데이터의 양이 538억 개가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좋은 광고를 만들어내려면,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저희는 AI가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테오 AI는 어떤 일을 할까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크리테오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2024년도 말에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크리테오 AI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시면서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디언스를 크리에이션하고 배너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최적화하는데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크리테오 AI는 앞서 말씀드렸던 캠페인 고처럼 캠페인을 개인화하고 도달을 최적화하고 컨텐츠를 최적화하고 유저의 컨텍스트를 감지하는 등 아니면 우리의 위험을 감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나 크리테오 AI가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AI의 정확도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고객의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의 AI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석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하고 AI의 내부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교한 데이터는 간단합니다. AI가 예측한 유저별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 클라이언트와 경우를 비교해 봤고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AI가 예측한 유저의 실제 매출값과 실제값이 매우 근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차이가 약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 크리테오 AI의 정확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크리테오의 힘은 AI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AI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점. 두 번째, AI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구매 여정의 복잡성, 그리고 광고가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점. 세 번째, 엄청난 데이터의 양과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하는 일,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에 한 번이라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셨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을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가벼워지셨습니까? 단 하나라도 됐다면은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